자네는 배우로 성공할 수 없어. 발음도 안 좋고 키만 너무 커.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장이라 불리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1950년대 할리우드 190cm가 넘는 껑충한 키에 뻣뻣한 연기를 펼치던 무명 배우가 감독에게 문전박대당하는 모습. 하지만 그의 시작은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데이터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만의 룰로 세상을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청년기 데이터를 해부해보면 그는 결코 천재나 준비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1930년 대공황 시기에 태어난 그는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자라며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수영교관으로 복무했고 제대 후에는 트럭 운전사, 벌목꾼, 주유소 직원으로 일하며 밑바닥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배우가 되기 위해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전전할 때 그가 들었던 말은 연기를 못한다. 키가 너무 커서 다른 배우들과 앵글이 안 맞는다. 턱을 너무 내밀고 말한다는 조롱뿐이었습니다. 당시 메이저 스튜디오였던 유니버설 픽처스는 그를 해고하며 배우로서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데이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스트우드의 지독한 도끼가 발견됩니다. 그는 자신을 거부하는 할리우드의 시스템을 원망하는 대신 철저히 자신을 도구화하여 시장에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당시 B급 장르로 취급받던 TV 시리즈 로하이드의 조연 자리를 7년 동안 지키며 카메라가 돌아가는 메커니즘과 현장의 생리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남들이 파티를 즐길 때 그는 촬영장에 남아 조명 기사가 어떻게 빛을 쓰는지, 편집 기사가 어떤 호흡으로 필름을 자르는지 관찰했습니다. 이 7년의 데이터는 훗날 그가 가장 효율적인 감독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영화 제작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들을 해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 중반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할리우드가 아닌 머나먼 이탈리아에서 온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세르조 레오네 감독은 이름 없는 무명 배우를 찾고 있었고 이스트우드는 단돈 1만 5천 달러의 출연료를 받고 이탈리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기서 전설적인 이름 없는 자 캐릭터가 탄생합니다. 사실 이 캐릭터의 완성 과정에는 이스트우드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레오네 감독이 준 대본의 대사를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남자는 더 강해 보인다는 데이터 기반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대사 대신 시선과 담배 연기로 공간을 지배하는 법을 스스로 창조했습니다. 그는 촬영장에서 입을 판초 우위를 직접 골랐고 소품인 권총 벨트를 자신의 몸에 맞게 개조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뙤약볕 아래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며 촬영을 이어가면서도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현장을 리드했습니다. 이탈리아 제작진은 그를 기계처럼 정확한 배우라고 불렀습니다. 영화 황야의 무법자는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스파게티 웨스턴이라는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할리우드가 내쫓았던 실패자가 이탈리아라는 타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할리우드의 뺨을 때린 격입니다. 이 시기 이스트우드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은 오류일 수 있으며 내가 나만의 데이터로 증명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로 금이 환향한 뒤 그는 다시 한번 안 된다는 편견에 도전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더티 해리 시리즈입니다. 인권보다 범죄 소탕을 우선시하는 냉혈한 형사 해리 켈러한 캐릭터는 평론가들로부터 파시스트적이다라는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트우드는 관객들이 느끼는 현실적 데이터에 주목했습니다. 공권력이 무능해진 시대에 정의를 구현하는 마초적인 영웅에 대한 대중의 갈증을 읽어낸 것입니다. 그는 비난을 즐기며 자신만의 아이콘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평론가들의 펜보다 대중의 선택이라는 팩트를 믿은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 이스트우드의 일상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스타가 된 후에도 결코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대본을 분석하며 자신의 수익을 어떻게 재투자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배우로만 남는 것은 위험한 데이터라고 판단했습니다. 언제든 대중은 나를 지루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제작사인 말파소 프로덕션을 세우고 감독직을 준비했습니다. 제작사 이름인 말파소는 스페인어로 나쁜 걸음 혹은 막다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배우가 감독을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며 막다른 길이라고 조롱할 때 그는 보란 듯이 그 이름을 내걸고 자신의 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챕터가 우리 시니어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편견의 분쇄입니다. 이스트우드는 키가 너무 커서 안 된다는 말에 구부정한 포즈로 자신만의 실루엣을 만들었고 연기를 못한다는 비난에 침묵의 미학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단점을 보완하려 애쓰기보다 그 단점을 독보적인 장점으로 재정의하는 데이터의 전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아주 중요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나이를 보고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만이 가진 노련한 데이터로 그들의 논리를 깨부수어야 합니다. 이스트우드의 30대와 40대는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는 세상과의 사투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물로 증명했습니다. 그가 촬영장에서 감독에게 자네가 틀렸어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직접 해보지라고 말하며 메가폰을 잡기 시작한 것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배우를 넘어 현장을 지배하는 지휘관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94세의 거장이 뿜어내는 아우라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7년의 무명 시절, 이탈리아의 먼지 날리는 사막에서의 고통, 그리고 평론가들의 야유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지독한 신념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이스트우드가 청년 시절 수첩에 적어 놓았던 이 문장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팩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스트우드가 감독으로서 어떻게 효율의 극치를 보여주며 할리우드의 낭비벽을 팩트로 폭격했는지, 그리고 왜 그가 90대에도 여전히 현장에 서 있는지 그 경이로운 중년의 데이터로 이어집니다. 거장의 진짜 도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백 명의 스태프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할리우드 촬영장. 감독 체어에 앉은 이스트우드가 확성기나 모니터도 없이 조용히 액션이 아닌 오케이 한마디로 촬영을 끝내는 모습.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고 스태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쳐다봅니다. 할리우드에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하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시간은 곧 예술의 밀도였습니다. 남들이 90일 동안 찍을 영화를 30일 만에 끝내버리는 괴물 같은 효율성. 그는 어떻게 할리우드의 거대한 자본 시스템을 자신의 도끼로 길들였을까요? 1971년 영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플레이 미스티 포 미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할리우드 제작자들에게 전무후무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할리우드는 완벽한 장면을 얻기 위해 수십 번의 테이크를 가고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초과하는 것을 당연한 관례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트우드의 뇌회로는 달랐습니다. 무명 시절 제작비가 없어 허덕이던 이탈리아 스파게티 웨스턴 현장에서 그는 낭비는 곧 무능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학습했습니다. 감독이 된 그는 촬영장의 모든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이터 리부트에 착수했습니다. 이스트우드 감독의 가장 유명한 데이터 중 하나는 바로 원 테이크 원칙입니다. 그는 배우들에게 리허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배우가 현장에 도착해
의상을 갈아입고 감정을 잡는 그 첫 번째 순간이 가장 진실된 연기가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톰 행크스나 맷 데이먼 같은 대배우들도 이스트우드의 현장에 가면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한 번의 연기가 끝나고 감독의 피드백을 기다리는데 이스트우드는 조용히 됐어. 다음 장면 넥스트이라고 말하며 장비를 옮겨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집중력이 가장 높은 첫 번째 시도의 데이터를 신뢰하며 반복되는 연기가 가져오는 매너리즘의 비용을 철저히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의 현장에는 액션이라는 고함도 없습니다. 그는 고함 소리가 배우의 심박수를 높여 자연스러운 연기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좋아, 시작해 올라이트, 고 어헤드라고 말하고 장면이 끝나면 컷 대신 됐어 THATS 이너프 혹은 OK라고 중얼거립니다. 이 정적인 통제력은 스태프들로 하여금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스트우드의 현장에서는 잡담이나 소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스태프는 감독에 보이지 않는 리듬에 맞춰 기계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이 지독한 정적의 도끼가 바로 이스트우드 영화가 가진 묵직한 아우라의 원천입니다. 예산 집행 데이터에서도 그는 독보적입니다. 할리우드의 대작들이 예산을 2030% 초과하는 것이 일상일 때 이스트우드는 단 한 번도 예산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배정된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영화를 완성하여 남은 돈을 스튜디오에 돌려주는 기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경우 불과 37일 만에 촬영을 끝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 경영진은 그가 너무 빨리 찍어서 영화의 퀄리티가 낮을까봐 걱정했지만 결과는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한 사관왕이었습니다. 이스트우드는 속도와 질은 비례할 수 있다는 팩트를 할리우드 역사에 새겼습니다. 그는 현장의 민주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독재를 지향합니다. 그는 모니터를 보며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습니다. 뷰파인더로 직접 확인한 자신의 직관 데이터를 믿고 즉각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스트우드와 오래 일한 스태프들은 그를 전쟁터의 사령관이라 부릅니다. 그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 변수를 탓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배우가 대사를 틀리면 틀린 대로 그것을 영화의 리얼리티 데이터로 흡수해버립니다. 이러한 유연함과 단호함의 결합은 그를 할리우드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감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 이스트우드의 건강관리 데이터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40대와 50대를 지나며 그는 철저한 채식 위주의 식단과 매일 거르지 않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신체 엔진을 유지했습니다. 감독은 현장에서 가장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하는 데이터 센터다. 그는 술과 담배를 멀리하며 영화 속 캐릭터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육체를 최상의 효율을 내는 기계로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지독한 자기 관리가 있었기에 그는 남들이 은퇴할 나이인 60대, 70대에도 청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영화를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챕터가 시니어 시청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냉정합니다. 당신의 전성기를 연장하고 싶다면 당신의 삶에서 낭비되는 데이터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말이 많아지고 결정을 미루며 과거의 관습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이스트우드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말을 줄였고 결정은 즉각적으로 내렸으며 관습적인 촬영 기법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는 시니어의 강점이 속도가 아니라 군더더기 없는 정확성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왜 그렇게 빨리 찍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싶기 때문이다. 이 농담 섞인 진담 속에는 시니어의 시간 관리에 대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핵심적인 20%의 노력으로 80%의 성과를 내는 파레토 법칙을 그는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독으로서 화려한 예술가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정직한 노동자이자 효율적인 경영자로서의 데이터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스트우드의 중년기는 그렇게 효율의 신화를 써내려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용서받지 못한 자를 통해 서부극이라는 장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자신이 단순히 빨리 찍는 감독이 아니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진 거장임을 입증했습니다. 할리우드의 거대 자본은 이 효율적인 거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찍으면 돈이 남고 상을 받고 역사가 된다는 데이터가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50대와 60대는 은퇴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의 소음을 지우고 본질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수많은 소음과 낭비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트우드의 됐어. 다음 넥스트이라는 단호한 외침을 여러분의 일상에 이식하십시오. 미련을 버리고 핵심으로 직진하는 도끼. 그것이 당신의 후반전을 위대하게 만들 유일한 데이터입니다. 2005년 아카데미 시상식장. 74세의 백발 노인이 된 이스트우드가 무대 위로 올라가 감독상 트로피를 들어 올립니다. 객석의 젊은 스타들이 기립박수를 보낼 때 그의 표정은 담담하다 못해 차갑습니다. 74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정리할 나이였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는 세계 정상을 탈환할 적기였습니다. 그는 노화라는 이름의 퇴보를 거부하고 시간의 켜 속에 쌓인 지혜의 데이터를 폭발시키며 할리우드의 지형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일반적인 할리우드의 데이터상으로 감독의 전성기는 40대에서 50대 사이에 끝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체력적 소모가 극심하고 최신 트렌드를 읽어내야 하는 현장의 특성상 60세를 넘기면 현역에서 밀려나 명예로운 은퇴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처럼 통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며 이 상식의 데이터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의 나이 70대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오히려 더 젊고 도발적인 주제들을 스크린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작품이 바로 2004년작 밀리언 달러 베이비입니다. 당시 이 영화의 제작 비하인드 데이터를 보면 이스트우드의 지독한 뚝심이 드러납니다. 사실 할리우드의 주요 스튜디오들은 이 영화의 제작을 거절했습니다. 여자 복서가 안락사를 선택하는 우울한 이야기에 누가 돈을 쓰겠느냐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트우드는 자신의 직관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그는 거대 자본의 지원 없이 소규모 예산을 모아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74세의 감독은 촬영장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현장을 체크했고 배우들에게는 여전히 원 테이크를 요구하며 속도전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전 세계적인 흥행과 더불어 아카데미 주요 부문을 휩쓰는 대반전이었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말해주는 트렌드보다 한 거장의 깊이 있는 통찰이 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이 시기 이스트우드의 작업 스타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배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70대가 되면서 신체적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촬영장의 동선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카메라 워킹 대신 인물의 얼굴 표정과 대사의 떨림에 집중하는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불필요한 장식들을 걷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며 영화적 수사학을 걷어내고 인간 본연의 고독과 죽음, 그리고 용서라는 무거운 주제를 날 것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2006년 그는 아버지의 깃발과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라는 두 편의 전쟁 영화를 동시에 제작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같은 전쟁을 미국과 일본의 시선으로 각각 그려낸 이 프로젝트는 할리우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76세의 노인이 이 거대한 스케일의 두 영화를 동시에 지휘한다는 것은
신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트우드는 특유의 경제적 연출 데이터를 활용해 예산 초과 없이 두 영화를 모두 걸작에 반열에 올렸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수천 명의 엑스트라를 통제했고, 전쟁의 참혹함을 묘사하면서도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는 냉철한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기 이스트우드의 도끼는 겸손한 권위에서 나옵니다. 그는 촬영장에서 감독 의자에 앉아 대접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배우들과 함께 흙바닥에 앉아 대본을 논의했고, 스태프들이 식사하기 전에는 먼저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평적인 현장 데이터는 스태프들의 사기를 극대화했고, 이는 곧바로 작업의 효율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남들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을 허용하는 순간, 나의 감각은 죽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70대에도 여전히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자신의 뇌세포를 정화했고, 새로운 기술적 데이터 디지털 촬영 등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팩트는 이 시기 그가 직접 영화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전문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영화가 가진 정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데이터를 소리로 치환해냈습니다. 미스틱 리버,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애잔한 피아노 선율은 모두 이스트우드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70대의 새로운 영역인 작곡에 도전하여 평론가들의 찬사를 이끌어낸 것은 시니어의 뇌가 결코 멈춰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는 인간은 배우기를 멈출 때 진정으로 늙는다는 사실을 자신의 커리어로 증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스트우드의 70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당신의 진짜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위대한 예언을 던집니다. 그는 육체적인 쇠퇴를 권위와 지혜라는 새로운 데이터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시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 결과물은 전 세계 관객들의 심장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은퇴를 고민하던 동년배들이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낼 때 이스트우드는 카메라 뒤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비극을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노화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짧게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노인 올드맨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다. 이 비유적인 데이터는 시니어의 마음가짐이 신체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생물학적 진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노인이라 규정하지 않았고, 그저 오늘 찍을 장면이 있는 감독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자기 정의의 데이터가 그를 70대에도 청년처럼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스트우드의 70대 기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30대부터 쌓아온 효율적인 작업 습관, 50대에 다져온 건강한 육체, 그리고 평생을 유지해온 학습에 대한 도끼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는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후반전의 속도를 더 높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지쳐 쓰러질 때 그는 더 명확한 시선으로 결승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70대는 어떤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까? 병원 기록과 약 봉투의 데이터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촬영 일지를 보십시오. 그의 70대는 새로운 창작과 도전의 수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진부한 말 대신 나이는 당신의 통찰을 깊게 만드는 가장 비싼 재료다라는 이스트우드식 정의를 여러분의 삶에 이식하십시오. 이제 이 이야기는 80세를 넘어서도 현역 배우와 감독을 겸하며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레디 액션을 외치는 거장의 초인적인 노년 기록, 80대와 90대의 이스트우드는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2018년 영화 라스트 미션 더 뮬의 촬영 현장, 88세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텍사스의 거친 도로를 질주합니다. 분장 없이 드러난 깊은 검버섯과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50년 전 무법자 시절의 날카로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88세의 나이에 주연 배우로 복귀한다는 것. 그것은 할리우드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무모한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스트우드는 자신의 늙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주름을 무기 삼아 세상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신체 능력은 80세를 기점으로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 생물학적 팩트입니다. 인지 기능의 저하, 체력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절대적 데이터가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80대에 접어들며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정직하고도 강력한 데이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젊은 영웅을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시대에 뒤처진 노인, 고집불통 아버지, 그리고 죽음을 앞둔 패배자들을 연기하며 노년의 진실을 스크린에 투사했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2008년의 그랜 토리노와 10년 뒤인 2018년의 라스트 미션입니다. 88세의 나이에 제작, 감독, 주연을 동시에 맡은 라스트 미션의 제작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당시 보험사들은 90세에 가까운 배우가 주연을 맡는 것에 대해 막대한 리스크 관리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촬영 도중 사망하거나 쓰러질 확률이 데이터상으로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트우드는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담보로 촬영을 강행했습니다. 그는 대역 없이 직접 수천 킬로미터의 운전 장면을 소화했고 하루 12시간이 넘는 강행군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지각이나 결근 없이 현장을 지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를 현장의 리듬에 맞춰 완벽하게 동기화시킨 바이오 도끼를 발휘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스트우드가 보여준 노년의 데이터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촬영 중 피로를 느낄 법도 한데 의자에 앉아 쉬는 대신 스태프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장비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앉아있는 순간 뇌는 멈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0대의 거장이 서서 일하는데 2030대 스태프들이 나태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현장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 압박이었던 셈입니다. 그는 대사를 외우는 데 있어서도 젊은 배우들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다음날 촬영할 모든 장면의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현장에서 단 한 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 그가 다룬 주제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그랜 토리노에서 인종차별주의자 노인이 이웃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과정을 그렸고 라스트 미션에서는 가족을 위해 마약 운반책이 된 90대 노인의 비극을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들은 모두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노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 시청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신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대접받기를 바라는 꼰대가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직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 애쓰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트우드는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년을 통해 인류가 지향해야 할 도덕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트우드의 80대 도끼는 솔직함에서 극대화됩니다. 그는 화면 속에서 자신의 주름을 가리기 위해 조명을 조절하거나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검버섯과 처진 살을 클로즈업하며 이것이 인간이 나이 들어가는 팩트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정면 돌파의 데이터는 관객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거짓으로 젊음을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낸 거장의 위엄이 스카린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이가 드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증거다라고 말하며 노화를 예술적 훈장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특히 80대 후반에 그가 보여준 생산성은 가히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2014년 아메리칸 스나이퍼,
2016년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 2017년 15시 17분 파리행 열찬, 2018년 라스트 미션, 2019년 리차드 주얼까지 그는 거의 매년 한 편의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90세를 앞둔 노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실화 바탕의 영화들을 찍어내는 이 데이터는 할리우드 시스템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은퇴라는 단어를 자신의 사전에서 영구히 삭제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언제 은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숨을 멈추는 날이 바로 은퇴하는 날이다. 이 지독한 현역 의지가 그를 죽음조차 비껴가게 만드는 방어막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스트우드의 80대 기록은 우리에게 노년의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듭니다. 우리는 80세가 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으며 자신의 사회적 데이터를 스스로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트우드를 보십시오. 그는 80대의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영화인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니어의 뇌가 젊은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음을 자신의 작품들로 입증했습니다. 그의 영화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이유는 그가 인생의 불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걸러내고 오직 진실이라는 핵심 데이터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주름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더 권위 있게 만드는 증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트우드는 자신의 늙음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늙음을 도구 삼아 젊은이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묵직한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80대의 나이에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며 인간의 잠재력이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팩트를 전 인류에게 배포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9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메라 뒤에서 액션을 외치고 있는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인 현재의 이스트우드로 이어집니다. 죽음을 앞둔 노장이 아닌 내일의 촬영을 준비하는 영원한 현역으로서의 마지막 장, 거장의 전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025년 가을, 자신의 최신작 배심원 2호주로 노. 이의 편집실. 백발이 성성하다 못해 투명해진 95세의 이스트우드가 돋보기도 없이 모니터를 응시합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지만 필름을 자르는 결정은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95세의 나이에 메이저 스튜디오의 영화를 연출한 감독은 없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존재 자체가 기적이며 그가 찍는 모든 장면은 노화라는 자연의 법칙에 대항하는 인류의 승전보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벌써 인생의 셔터를 내리려 하는가?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거대한 데이터 산맥을 넘었습니다. 1950년대의 무명 시절부터 2020년대의 전설이 되기까지 그의 95년 생애는 한계라는 단어를 도전이라는 수치로 치환해 온 지독한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90세를 넘긴 그가 어떻게 여전히 할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군림하고 있는지 그 최후의 생존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2024년과 2025년, 그는 자신의 40번째 연출작인 배심원 2호를 완성했습니다. 94세에 촬영을 시작해 95세에 편집을 마친 이 기록은 기네스북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90대 이스트우드의 일상 데이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집중하는 노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 내에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거동이 예전만큼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는 결코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로 걷고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자신의 뇌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에게 현역이란 단순히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물학적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강제적 생존 전략입니다. 일을 멈추는 순간
나의 세포는 사멸을 준비할 것이다. 이 지독한 자기 인식이 그를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으키는 동력입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노년에 대해 아주 차가운 팩트를 던졌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지만 나는 안개를 탓하지 않고 안개 너머를 보는 법을 배웠다. 그는 시력이 나빠지고 청력이 약해지는 것을 비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상태에서 오직 영화의 본질, 즉 이야기의 진실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데이터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인전 리부트가 강조하는 시니어의 역발상 도끼입니다. 신체적 약점을 예술적 밀도를 높이는 필터로 사용하는 이 초인적인 태도가 그를 95세에도 청년 감독들보다 더 명징한 결과물을 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트우드가 보여주는 시간의 가성비를 해부해야 합니다. 그는 이제 불필요한 사교 활동이나 명예직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의 하루는 오직 창작과 관리라는 두 가지 데이터로만 채워집니다. 그는 젊은 시절보다 더 엄격하게 자신의 식단을 관리하고 매일 30분 이상의 명상을 통해 뇌의 뉴런을 활성화합니다. 95세의 나이에 영화 제작의 그 복잡한 공정과 수천 명의 이해관계를 조율한다는 것은 뇌가 20대 전성기 시절의 회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뇌는 근육과 같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고 지독하게 부려먹으면 90대에도 새순이 돋는다는 팩트를 자신의 존재로 증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스트우드의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메시지는 유산 레거시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 남겨질 명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지금 내가 찍고 있는 이 컷이 완벽한가라는 현재의 데이터에만 집착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며 여생을 보낼 때 이스트우드는 미래의 개봉일을 계산하며 오늘을 삽니다. 그에게 과거는 참고 자료일 뿐 생존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는 내 최고의 영화는 아직 찍지 않은 다음 영화다라고 말하며 95세의 나이에도 차기작 대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미래 지향성이야말로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유예시키는 가장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그의 촬영 현장 데이터는 이제 하나의 종교적인 의례와 같습니다. 90대의 거장이 현장에 나타나면 그 어떤 거만한 스타 배우도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지만 그가 뿜어내는 세월의 도끼가 현장의 공기를 압도합니다. 그는 여전히 좋아. 다음 넥스트이라는 짧은 명령어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의 결정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90년 동안 수집한 인간 군상에 대한 데이터가 그의 직관 속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눈빛 하나로 배우의 연기 톤을 교정하고 손짓 하나로 조명의 위치를 잡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넘어선 신의 영역에 가까운 효율성입니다. 이제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께 묻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95년은 여러분에게 단순한 할리우드 스타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종이 노화라는 적을 어떻게 압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전 보고서입니다. 이스트우드는 90세가 넘어서도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재능을 썩히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노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도끼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이 60대이든 70대이든 혹은 80대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스트우드에 비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팔팔한 청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인생 드라마 엔딩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카메라 렌즈를 닫고 있거나 새로운 대본의 여백에 메모를 남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컷을 외칠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 단어를 내뱉을 생각이 없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무대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나이입니까? 병마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꿈을 꾸는 당신 자신입니까? 이스트우드처럼 사십시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증명하십시오. 남들이 은퇴를 말할 때 당신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비극이 닥치면 그것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기쁨이 찾아오면 그것을 다음 도전을 위한 연료로 쓰십시오. 95세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여전히 현역이라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 막 오프닝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위인전은 아직 절반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이 즉시 시작할 라스트 미션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도끼 어린 결심을 들려주십시오. 100만 시니어의 심장을 울리는 여러분의 도전이 곧 우리 채널의 자부심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죽기 전날까지 당신만의 액션을 외치십시오. 여러분, 당신의 무대는 이제 시작입니다.